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제가 경제현안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간 자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가히 부동산 공화국인 것처럼 부동산이 나라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지금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도 부동산 선거처럼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문정부가 허둥대고 있고 정권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으로 문정원의 내리막길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민심 위반을 촉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한 많은 이슈들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경제식 네트워크에서도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조금 냉정한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가서 살아야 될 사저에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가서 살아야 될 사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위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의 문제가 야당과 일부 국민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짜증을 참지 못하시고 이거 내가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경무실도 줘야 되고 그래서 비롯해서 농지를 택지를 사고 했던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냐 좀스럽다 하면서 짜증을 내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본인이 야당 지도자일 때 MB의 사죄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한 공격을 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까맣게 잊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봐도 상당히 참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 사저를 넓히기 위한 땅을 사면서 영농 경력이 11년 있는 농민으로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농지를 9개월 만에 택지로 용도 전환을 해서 지금 사저 공사를 짓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가짜 농부 문재인 김정숙을 만들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중심적 사고나 편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영농 경력 11년을 써서 낼 수밖에 없었냐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121조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헌법 정신을 받아서 농지법 6조 1항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정무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으로 살아온 지난 11년을 생각하면 본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자라고 스스로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죠. 그리고 소유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1년 가짜 농업인으로서의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농지를 9개월 만에 택지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권이라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 농지제도, 경자유전의 법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농업이 전체 산업의 대부분일 때 우리는 농업이 가장 중요하고 또 농토로부터 부가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중농주의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에 대해서 듣기 좋으라고 늘 하는 말이 농자 천하지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천하의 모든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현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우리나라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풍년이든 흉년이든 아주 소수 국민들만 거기에 영향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봉건주의 시대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권문세가가 농지를 쪼개서 다 투자를
투자를 하는 바람에 투자도 아니고 뭐 강탈이겠죠. 그래서 일전다조 하나의 밭에 많은 주인들로 생겨가고 대부분들이 농민들 농업을 포기하고 도적이 돼서 됐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에 빈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고 탄식을 했고 전 인구의 10분의 5, 6이 호적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 도적대가 됐으니까 국민의 반이 사라지는 이런 망국의 현상이 이르렀고 이것이 이성계의 역성현분의 명분이 되었고 그래서 이성계가 건국을 한 후에도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벌게 하겠다고 단언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제압시되는 것처럼 이런 중세 봉건적 가치관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동산이 없는 건 선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부동산 없는 게 최상의 가치면 노숙자들을 대통령으로 뽑고 서울시장으로 뽑지 지금 뭔 짓들을 하는 거냐. 예금이 100 몇십억이 있는 정치인이 나는 딱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3대에 걸쳐서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런 걸 자랑이라고 떠벌리는 그런 넌센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경자유전의 법칙, 농민들만 농업을 가져야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and to the Tiller Policy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자유전의 법칙의 영어 표현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봉건적 지주들의 행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북한과 남한의 정부가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노력의 결과를 헌법 121조와 농지개혁부에 지금까지 박아놓고 지금 대통령도 사기를 쳐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만입니다. 대만이 일제시대와 봉건적 토지제도에서 대부분의 소작인들이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1년서 71년 20년간의 이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이 토지개혁의 대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농민들에게 불화하고 또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들을 보상해주고 일부 보상해주고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만드는 강제 수용 조치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토지 소유가 57%에서 90%로 증가하는 모습이 대만에서 20년간의 토지개혁의 결과입니다. 베트남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했던 미군의 지원하에 있던 남베트남도 2차 대전 이후에 북베트남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자유전의 법칙에 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토지개혁을 시도했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제대로 못하고 70년부터는 미국의 경제 지원하에서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한 토지개혁을 진행하다가 75년 패전이 되면서 종식이 됐고 승전한 공산당 정부, 베트남 정부가 이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베트남 공산당도 정강정책에서 경자유전의 법칙을 포기하고 이제 농업의 대형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대형화를 해야 경제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도도 영국의 지배와 오랜 봉건적 모순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웠고 그래서 인도의 26개 주인가요? 그중에 한 2개 주가 전통적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주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벵갈주입니다. 벵갈주가 독립 후에 이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토지를 개혁을 했고 그것이 2011년까지 인도의 농민들이 공산당한테 충성을 당해서 공산당의 집권이 계속된 이유기도 합니다. 식민 지배에 있던 에티오피아 또한 1960년대, 70년대 학생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요구사항이 바로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한 토지개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두 가지 공통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자유전의 법칙은 대부분 봉건적이거나 식민 지배하에서 토지 소유의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걸 주도했던 것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현대화되고 농경 시대가 아닌 산업 시대, 정부화 시대로 이전 시대에도 과거의 이 경제와 유전의 법칙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제와 유전의 법칙의 배경은 당연히 중농 시대에 소수의 지주들이 소작인들한테 지대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 개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대 추구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그 무식한 추미애를 비롯한 이재명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대 추구에서 지대라는 게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니까 그게 다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다 지대 추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단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대 추구는 토지의 임대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말을 만들어냈던 골든 툴락이라고 하는 제가 멘토처럼 생각했던 애리조나 대학에 있었던 원로 교수입니다. 나중에 조지 메이슨으로 옮겼지만 천재였고 경제학에서는 거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중국의 봉건적 토지 소유에서 오는 지주들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 예를 들고 거기서 용어를 지대축이라고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특권이나 독과점력을 행사해서 얻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소작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소작인의 노동 대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온 인류가 토지에서 식량 생산이 산업의 대부분이고 토지가 가장 큰 희소자원일 때 토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토지가 부족할 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독과점 지주들이 소작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 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행사되는 모습일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와 유전의 법칙, 즉 지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 공정한 부와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 사상이죠.